이혼은 간단히 도장 찍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 이혼은 시작되면요, 가족 구성원들이 아주 밑바닥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게 이혼 소송입니다. 최근 그 이혼 소송의 진흙탕 싸움에서 살아남으신 이상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그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흙탕 싸움 전문 변호사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이상훈 변호사님을 찾아오신 의뢰인님에게 이분에게 3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추리고 추려서 3가지긴 한데 네. 여러 사건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자, 이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그 첫 번째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 의뢰인분은 이제 의사셨어요. 네. 수입도 어느 정도 풍족을 하시고 네. 하지만 뭐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피양새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셨죠.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있던 학생 이제 남자아이를 한 명과 어렸던 그 당시 아마 유치원 유아원 정도 있었던 이제 쌍둥이 여자아이 네. 이제 총 3명의 아이를 두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 와이프 되는 배우자 되는 분의 외도를 목격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찾아왔죠. 변호사님 어떻게 할까요? 네. 말씀을 드렸죠. 소송하십시오. 이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 소송이 시작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만으로 사실 이혼의 법정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뭐 추가적으로 이 아내분이 어떤 행동을 하신 게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죠. 네. 말하자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나고 끝났어. 서로 별거하고 막 이미 다 마음 떠났어. 하지만 책임이 없으면 누군가의 유책 사유가 없으면 이혼할 수 없어 라는 게 아직까지 우리 법원의 판단 기조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사건 자체는 여자분이 그 배우자분이 바람을 폈어요. 불륜을 했네. 일단 첫 결정적인 이유, 유책 사유 한 개 나왔죠. 그렇죠. 또 이 여자분이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사치, 낭비 이런 것도 이제 적절히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야, 이건 뭐 이혼 소송으로 갈 하나 더 수밖에 있어요. 없었던. 아까 얘기했던 그 세 아이, 네네네. 이제 소송에서는 사건 본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소송에 대한 사건 본인에 대해서 방임을 했어. 아, 제대로 안 돌봐줘. 그렇군요. 양육 책임마저. 양육,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엮었을 때, 네. 이거는 질 수가 없는 게임이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네네. 갑시다. 네네.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 부부가 공동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이 있는데 그것 중에 자기 명의의 재산을 오빠에게 팔아버립니다. 아, 그 부인분께서요? 네. 이혼의 위세 그것을 알고 재산을 넘겼기 때문에 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취소 대상이다. 그렇군요.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했습니다. 이게 강제집행 면탈. 말하자면 이게 이혼 소송이 끝나서 재산을 나누게 되면 야, 너 거 이제 얘한테 줘. 남편한테 줘. 라고 되겠죠? 네. 그거를 하기 싫어서 나 강제로 뺏기 싫어서 이거를 오빠한테 넘겼으니까 네. 말 그대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네. 넘겼다라고 제로해서 저희가 고소를 했죠. 그렇군요. 이 사건에서 아내의 외도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이 아버지 쪽으로 갔나요?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자 아, 그래요? 쟁점입니다. 우리 아이, 이 세 아이만큼은 절대로 뺏길 수 없습니다. 음, 무슨 수를 써서든 이거 찾아오세요. 판결에서는 양육권, 친권 상대방 배우자에게 뺏겨버립니다. 또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제 친권 양육권은 갖지 못한 그런 사건이네요.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 상황에서 양육권, 친권을 가져가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 생각으로 네. 저도 사실은 그 판결문을 집어들고 이게 변호사 때려쳐야겠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정말 상식 밖의 판결이었어요. 이 자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누가 제일 잘 키울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어머니한테 많이 양육권이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근데 무조건 그러리라는 법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어머니기 때문에 양육권이 가야 된다. 이거는 조금 제가 봐도 맞아요. 이상하네요. 저도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멘붕이 와서 거기 어머니 때문에 지금 단어에 집중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이제 외도를 한 배우자가 같이 삽니다. 배우자랑 이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고 소송을 하고 지지고 볶고 해도 다 같이 살아요. 네.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야근을 하고 돌아온 순간 아이들을 데리고 네. 집을 나가버립니다. 진짜요? 집 옷까지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가지고 엄마한테 가. 네. 엄마한테 가서
그냥 이제 자기들끼리 살림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어. 소송 도중에 판단이 있기 전에 자기들끼리 양육 환경을 바뀌어버렸다. 네.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런 나쁜 했는데 네. 이제 그것 또한 네. 판결문에는 이렇게 선회가 됩니다. 이미 그러한 양육 환경이 어느 정도 정형화, 고착화돼 있다. 그럼 이거는 진짜 그 남편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겠네요. 지금 얘기를 참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정말 좀 의뢰인 입장에서는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의뢰인에게 3가지 더 이상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첫 번째입니다. 점점 진흙탕으로 가는 거죠. 이 소송이 강제로 이제 애들도 데리고 가고 하니까 어쨌든 외도를 확인하긴 했지만 소송에 제출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남편분께서 네. 소위 얘기하는 심부름 센터, 네. 심부름 센터를 이용을 해서 네. 그런 이제 확실한 외도 현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현장을 잡아내죠. 그래서 빼박이네, 빼박. 그분이 저에게 전달을 주셔서 제가 그거를 증거로 내죠. 증거로 냈어요. 네. 했더니 고소가 들어와요. 그 내용인즉슨 뭐 어렵긴 한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왜요? 왜? 사진을 네. 동의 없이 제공받은 네.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거다. 그리고 그 심부름센터 직원도 같이 고소를 하죠. 네. 네,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거네요. 그 남편분이 심부름센터 직원을 이제 사주한 건 맞아요. 그리고 심부름센터 직원이 가가지고 불륜영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진에는 얼굴이 들어있고 이 얼굴이 개인 정보란 말이죠. 얼굴 자체가 개인 정보니까 자신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이 와이프와 상간남의 동의 없이 내 사진을 찍었다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 남편을 고소를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나는 찾아보니까 네. 이게 아무나 또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위해서 아까 그런 주민번호나 영상이나 이런 걸 업무를 위해서 활용을 하거나 처리를 하거나 이래야 처벌이 되도록 법에 써 있네. 아, 그런 조건이 있군요. 그런 조건 저도 그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열심히 찾아서 공부를 해서 재판부에 얘기를 했죠. 네. 뭐 검사님 잘못하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기소를 하셨겠지만, 네. 이 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야만 된다는데요. 네. 이 심부름센터 직원 개인정보 처리자 아닙니다. 업무를 위해서 네. 직업적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뭐 사회생활상의 뭐 지위에 기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 아직 외우고 있네.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업무가 아니야.라고 해서 이제 주장을 했고 결국 무죄가 나왔죠. 세 번째 사건 빨리 듣고 싶어요. 세 번째는 어떤 예. 사건이죠? 이번에는 그 당사자 간의 진흙탕 싸움에서 양 집안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집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부 사이가 뭐 좋다고 나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집안은 유독 장모라고 하시는 분이 간섭이 심했어요. 네. 평소에도 조금 사이가 안 좋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야, 너가 정신이 이상해서 우리 착하고 이쁘네. 불륜도 아니고 외도도 아닌데 이상한 증거를 만들어내고 이상한 변호사 사가지고 말도 안 되는 똥단지 같은 소리나 해대고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막 진정서 써요. 막 저도 보니까 그 소송 진행 중에 네. 그 변호사는 뭔데 막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또 난데없이 고소장이 또 하나가 네. 들어옵니다. 남편한테 또 남편한테 또. 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또 되셨네 오세요라고 해서 이제 또 저도 같이 가죠. 갔더니 이제 이번엔 내용이 뭐냐? 네. 장모가 그 이제 사위 저 의뢰인한테 맞았다. 폭행이다. 네. 그걸로 이제 또 고소를.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은 네. 이제 양편과 이제 그 배우자가 떨어져 있으니까 네. 애를 보러 일주일에 한두 번, 뭐 2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네네. 가가지고 애를 데리고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네. 그 장모를 만나서 큰 소리로 언성을 지르면서 갑자기 나를 죽일 듯이 달려와서 2에서 3에 가격했다. 뭐 그렇게 공소장이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재판까지 갔던 그런 사건이죠. 네, 그럼 이제 사실상 그런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어요? 폭행을 했어요? 맞아요. 말씀하셨다시피 폭행은 이것도 폭행될 수 있어요. 네네. 우리 구성요건 보면 일체 유형력의 행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폭행이 되느냐, 어떤 증거가 대출됐느냐 하고 봤더니 관리실에 CCTV가 있단 말이죠. 예. 그걸 이제 면밀히 분석을 했더니 잠깐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의뢰인이 손이 약간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그 장모가
한 두세 걸음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 그래서 같아네. 같아. 예. 같아서 네. 이제 어쨌든 검사 입장에서는 같은 게 아니야. 쳤으니까 뒤로 가지. 라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기소를 한 거고. 네. 저는 이제 또 보다 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때렸다는 증거가 돼. 네네네네. 이게 어떻게 일체 유형력의 행사야. 네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방어를 해본 거죠. 그래서 결과는 1심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증거가 없다라고 했더니 판사도 좀 깝깝한 거지. 네. 자기도 이게 50만 원짜리 벌금을 이제 정식 재판 청구한 거니까. 네. 이거 무죄 내리기도 깝깝한 거야라고 해서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연이은 사건으로 인해서 의뢰인님께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훈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외에도 사실은 이제 절도죄 같은 그런 고소 사건도 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엮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이제 쌓이니까 네. 저도 참담하고 이 의뢰인도 참담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좋을 거다. 우리 정의를 믿자라고 이제 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재산 분할에서는 네. 뭐 이겼지만 네. 양육권을 다 뺏겨 버렸어요.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도 확정이 됐는데 그렇군요. 뭐 사실 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다 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저도 이게 참 변호사를 계속 해야 되나? 이게 내가 믿는 상식이 과연 법 상식이 맞냐라는 생각으로 한동안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고요. 네, 저도 많이 힘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혼 소송, 이 진흙탕 싸움, 이 안 좋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